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드릴 맞춤 정보 분석. 오늘 함께 깊이 파헤쳐볼 주제는 바로 전이성 대장암 관리의 정밀 의료입니다. 네. 이 복잡한 암 치료 과정에서요. 특히 바이오마커 검사가 실제 치료 결정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여기에 좀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분석할 자료는요. 그 위장관 전문의부터 병리과, 또 종양내과 의사, 그리고 종양 전문 간호 내비게이터까지 정말 이 분야 전문가들의 심도 깊은 논의가 담긴 영상이에요. 정말 다양한 전문가들이네요. 네, 각자 역할도 다르고 또 어떻게 협력하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그걸 아주 생생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바이오마커, 이게 어떤 열쇠 같은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다양한 전문가들이 팀을 이뤄서 협력하는 게 왜 중요한지, 네네. 그리고 이런 정밀한 접근법이 궁극적으로 환자 치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이걸 좀 명확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사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위장관 전문의,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화기 내과 의사의 손에서 시작된다. 뭐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맞습니다. 그 조엘 세머 박사님 관점에서 보면요. 위장관 전문의는 단순히 내시경으로 암을 처음 발견하고 진단하는 걸 넘어서요. 그 첫 생검 이걸 통해서 이후의 모든 과정, 그러니까 뭐 영상 검사라든지 분자 검사, 병리 검토, 또 최종적으로 종양 치료 전략 수립까지 이 모든 과정의 문을 여는 역할을 하는 거죠. 정말 첫 단추를 잘 꿰는 게 중요하군요. 단순히 조직을 그냥 떼어내는 게 아니라 그 바이오마커 분석에 필요한 충분하고 또 적절한 샘플을 확보하는 거. 이것도 기술적으로 중요하겠네요. 바로 그 점입니다. 어디서 또 어떻게 조직을 얻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죠. 세마우 박사는 이 첫 생검을 제대로 하는 것이 치료 지연을 막고 또 추가적인 생검을 할 필요를 줄여서 환자 불편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요. 궁극적으로는 빠르고 정확한 진단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이 초기 정보가 환자 개개인에게 맞는 그런 치료 계획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죠. 이미 많은 병원에서 종양보드, 튜머보드라고 하죠. 그런 다학제 회의를 통해서 여러 과가 협력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이런 바이오마커 검사는 그런 기존의 협력 시스템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하는 그런 부분이겠네요. 그렇습니다. 기존 협력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모든 병원이 포괄적인 유전체 검사 시설을 다 갖춘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위장관 전문의가 환자가 꼭 필요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일종의 옹호자 역할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세모 박사는 지적합니다. 유전학적인 측면도 빼놓을 수 없죠. 이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요? 네, 그 부모로부터 물려받아서 모든 세포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성, 이걸 생식세포 변이라고 하고요. 또 암 조직 자체에서 후천적으로 생기는 체세포 변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체 대장암의 한 15%에서 20% 정도는 유전성 소인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대표적인 예가 린치 증후군이나 가족성 선종성 용종증 FAP라고 하죠. FAP. 네. 네, 그래서 최소 3대에 걸친 가족력을 잘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또 암 예방 전략이나 특정 치료법 선택에도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반면에 체세포 변이는 암 조직에만 있는 변화고 이게 바로 표적 치료제나 면역 항암제 같은 그런 정밀 치료 약제를 선택하는 데 직접적으로 활용되는 정보군요. 유전성 암 위험이 있는지 보고요. 종양 프로파일링은 암 조직이나 아니면 혈액 속에 떠다니는 암 DNA, 이걸 ctDNA라고 하는데 액체 생검이라고도 부르죠. 액체 생검. 네. 이걸 분석해서 체세포 변이를 찾아냅니다. 근데 생식세포 검사 결과 중에는 불확실 변이, VOS라고 부르는 거요. 이런 건 해석에 전문가 판단이 좀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이런 정밀 검사를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는 데는 어려움도 많다고요. 네, 몇 가지 장벽이 있습니다. 특히 지역병원이나 좀 작은 병원에서는 검사 인프라 자체가 부족할 수도 있고요. 또 의료진 교육이나 명확한 검사 프로토콜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보험 적용 문제도 점점 나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고려해야 할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그 미국 소화기학회 가이드라인하고 ASCO나 ESMO, NCCN 같은 종양학 관련 학회 가이드라인 사이에 바이오마커 검사 권고 시점이나 범위에 약간 차이가 있어서 현장에서 좀 혼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위장관 전문의의 역할은 초기 진단하고 생검을 정확하게 잘하고 필요하면 환자에게 유전성 검사나 체세포 바이오마커 검사를 고려하도록 안내하고 또 다학제 팀 안에서 시기적절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논의를 촉진하는 그야말로 치료 여정의 시작점을 딱 책임지는 역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럼 이제 그 생검 샘플을 받아서 분석하는 병리과 의사 역할로 넘어가 볼까요? 사피아 살라리아 박사는 병리과 의사가 단순히 현미경으로 조직 보고 진단명 내리는 걸 넘어서요. 이후에 진행될 모든 분자 검사에서 최상의 결과를 얻도록 검체 품질을 관리하고 또 조언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합니다. 병리과로 오는 검체 종류도 참 다양하죠. 내시경으로 떼어낸 작은 조직 조각부터 용종 절제술 검체, 아니면 수술로 제거된 큰 조직까지요. 네, 맞아요. 각각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양이나 질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용종 절제술 검체는 암이 얼마나 깊이 침범했는지, 또 절제면은 깨끗한지 이런 걸 더 자세히 볼 수 있죠. NCCN 가이드라인에서는 새로 대장암 진단받은 모든 환자에게 MSI 또는 MMR 단백질 결핍 검사를 권고하고요. 특히 전이성 암의 경우에는 HER2, KRAS, NRAS, BRAF 같은 추가적인 바이오마커 검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검사들은 그럼 언제 시행해야 하나요? 암 진단만 되면 바로 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는 암세포가 점막 하층 이상으로 파고든 치면성 암이 확인될 때 시행합니다. 기술적으로는 이제 PT1 병기 이상일 때 해당되죠. 근데 여기서 살라리아 박사가 정말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검체 요구 조건이에요. 당연히 살아있는, 그러니까 바이어블한 치윤성 암 조직이 필요한데요. 흥미로운 점은 PCR이나 NGS 같은 분자 검사를 위해서는 정상 조직도 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 비교 분석 때문에요? 네, 맞아요. 비교 분석을 위해서죠. 아, 그럼 암 조직만 막 잔뜩 보내는 게 능사가 아니군요. 뭐 필요한 암세포 비율이 한 20% 이상 되어야 한다거나 DNA 양이 어느 정도 이상이어야 한다거나 그런 기준도 있고요. 이거 임상에서 놓치기 쉬울 것 같은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라리아 박사는 특히 괴사, 네크로시스라고 하죠. 아니면 궤양, ulcer 이런 부위가 심한 곳만 막 집중적으로 긁어보내면 분석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해요. 죽은 세포가 많으니까요. 중요한 건 그 주변에 정말 살아있는 암 조직을 그걸 충분히 그리고 가능하다면 정상 조직이랑 같이 채취해야 하는 세심함입니다.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는 말이 있듯이 좋은 검체에서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검사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MMR 상태 보는 것만 해도 면역 조직화 겸색, IHC랑 PCR 방식이 있고 요즘엔 NGS로 한꺼번에 여러 유전자를 보기도 하고요. 살라리아 박사는 특히 MMR IHC 검사의 장점을 강조하는데요. 대부분 병원에서 가진 표준 장비로 가능하고 추가적인 전문 교육 없이 병리과 의사가 판독할 수 있고 결과가 24시간에서 48시간 내로 매우 빠르다는 점이죠. 오, 빠르네요. 네, 필요한 조직 양도 적어서 작은 생검 샘플에서도 가능하고 또 MSI PCR 검사 결과와도 일치율이 꽤 높아요. 조직 내 정상세포가 내부 대조군 역할을 해줘서 신뢰도도 높고요. 다만 이건 MMR 단백질이 없어졌다는 걸 보는 검사지 그 기능 자체를 직접 평가하는 건 아닙니다. 반면에 MSI PCR이나 NGS 검사는 외부 전문 검사기관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고 결과 확인까지 최대 2주 정도 걸릴 수도 있고 조직도 더 많이 필요하다는 차이군요. 네, 그래서 많은 병원에서는 우선 MMR IHC를 먼저 시행하는 그런 검사 알고리즘을 따릅니다. 각 병원마다 특정 조건, 예를 들어 새로 진단된 대장암이다 이러면 자동으로 특정 검사를 시행하도록 하는 자동 시행, 리플렉스 테스팅이라고 하죠. 이런 프로토콜이 있을 수 있는데 위장관 전문의가 이런 시스템을 잘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살라리아 박사는 언급합니다. 그래야 불필요한 지연을 막을 수 있으니까요. 검체를 보내기 전? 그러니까 분석 전 단계에서도 주의할 점이 있다고요? 네, 몇 가지 중요한 점이 있어요. 첫째는 샘플 크기가 크다고 꼭 분석에 적합한 종양 세포가 많은 건 아니다라는 점. 둘째는 냉허열 시간, 콜드 이스케믹 타임 관리입니다. 조직을 떼어낸 후에 가능한 빨리 포르말린 용액에 고정하는 게 DNA나 RNA 보존에 중요해요. 만약 직시 고정이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진공 포장해서 4도씨에 냉장 보관하는 방법도 있고요. 셋째는 사용하는 포르말린 농도, 반드시 10% 중성 완충 포르말린을 사용해야 합니다. 와, 병리과 의사의 역할이 단순히 진단명 붙이는 걸 넘어서 정확한 분자 검사 결과를 위한 검체 품질 관리부터 시작되는군요. 살아있는 암 조직과 정상 조직, 함께 제출, 병원 프로토콜 숙지, 그리고 병리과와 소통. 이게 핵심이네요.
맞습니다. 이제 이 병리과 검사 경과를 바탕으로 실제 치료 계획을 세우는 종양내과 의사 관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크리스티나 우 박사는 이 바이오마커 정보가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데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 강조합니다. 과거에는 KARS나 NRAS 유전자가 정상, 그러니까 야생형일 때 말고는 뭐 표적 치료 옵션이 별로 없었는데 요즘은 정말 다양해졌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면역항암제 효과를 예측하는 MSIH 또는 DMMR, 그리고 HR2 유전자 증폭, BRAF V600E 변이, 또 최근 주목받는 KRAS G12C 변이, 그리고 아주 드물지만 효과적인 치료제가 있는 NTRK나 RET 융합 유전자까지 표적이 될 수 있는 바이오마커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어요. 물론 아직 한 40%에서 45% 정도 환자에서는 뚜렷한 표적 바이오마커가 발견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고요. 이런 바이오마커들의 그럼 실제 치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구체적으로요? 예를 들어서 KRAS, NRAS, 야생형 환자는 항-EGFR 항체 치료제를 고려할 수 있는데요. 이때 중요한 점은 암이 생긴 위치가 좌측 대장이냐 우측 대장이냐에 따라 약효가 다르다는 겁니다. 아, 위치도 중요하군요. 네. 또 MSIH나 DMMR 환자는 면역항암제 단독요법만으로도 기존 항암화학요법보다 훨씬 좋은 반응률과 생존율을 기대할 수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HR2 증폭이나 BARAF 변이나 있는 경우에도 각각에 맞는 표적 치료제가 있고요. KRAS G12C 변이도 최근에 표적 약물이 개발됐고 NTRK, RET 융합은 정말 드물지만 발견되면 정말 드라마틱한 효과를 볼 수 있는 치료제가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우 박사는 그래프를 통해서 이런 표적 치료나 면역 치료가 단순히 이론적인 가능성이 아니라 실제로 무진행 생존 기간, PFS나 객관적 반응률, ORR을 얼마나 향상시키는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데요. 특히 면역 항암제의 등장은 정말 치료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치료 순서도 중요하다고 하던데요. 첫 치료 선택이 다음 치료에 영향을 미치니까 가능한 한 빨리, 특히 1차 치료 시작 전에 NGS 결과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시는군요. 네,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됐던 종양의 원발 위치, 즉 좌측 대장암이냐 우측 대장암이냐 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바이오마커 역할을 해요. 예를 들어 RAS, RAF 유전자가 다 야생형이라도 좌측 대장암은 항-EGFR 항체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우측 대장암은 상대적으로 효과가 적기 때문에 다른 치료 전략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종양내과 의사 입장에서 초기 진단을 하는 위장관 전문의에게 어떤 도움을 기대할까요? 구체적인 요청 사항들이 있었죠. 네,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내시경 검사할 때 종양의 정확한 위치를 꼭 기록해달라는 거예요. 좌측, 우측 구분은 물론이고 특히 직장암의 경우는 항문연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 거리가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계획에 아주 중요하거든요. 아, 거리까지? 네. 둘째는 때로는 표면적인 생검만으로는 NGS 검사에 충분한 조직을 얻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필요하다면 영상의학과 IR의 협조를 구해서 중심부 생검, 코어 생검이라고 하죠. 이걸 좀 의뢰해달라는 거고요. 셋째는 진단 시에 병기 설정을 위한 영상검사. 그러니까 대장암은 흉부, 복부, 골반 CT, 직장암은 흉부, 복부 CT에 골반 MRI까지. 이걸 미리 오더해주면 나중에 NGS 검사 오더하고 보험 승인 받는 과정을 좀 빨리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치료 시작 전 기준점이 되는 종양 표지자 CEA 수치 확인하는 거, 모든 환자에서 MMR 검사가 됐는지 확인하고 안 됐다면 의뢰하는 거, 그리고 가족력 잘 돕고 필요하면 유전 상담 의뢰하는 것도 중요하게 언급됐네요. 아, 그리고 액체 생검, 혈액으로 하는 NGS 검사는 조직 검사가 표준이긴 하지만 결과가 한 7일에서 10일 정도로 빠르니까 보조적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는 점도 흥미로웠어요. 장폐색 위험 평가는 당연히 중요하고요. 네, 종양내과 의사의 핵심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전이성 대장암이라면 MMRSI 검사는 기본이고 NGS 검사도 폐암처럼 이제 표준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가족력과 유전 상담의 중요성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모든 정보가 최적의 맞춤 치료를 위한 필수 요소들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복잡한 과정을 환자 옆에서 딱 붙어서 돕는
종양 전문 간호 내비게이터의 역할에 대해 들어볼 차례입니다. 브리 로빈슨 간호사는 이 역할을 어떻게 설명하나요? 단순 스케줄 조정, 그 이상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종양 전문 간호 내비게이터는 종양학 지식을 갖춘 간호사로서요. 환자랑 가족이 복잡한 의료 시스템 안에서 겪는 어려움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정보가 부족하다거나 의사소통이 어렵다거나 검사나 치료 과정이 너무 복잡하다거나 이런 장벽들을 극복하도록 1대1로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단순히 일정만 잡아주는 게 아니고요. 교육 자료도 제공하고 환자가 충분한 정보에 기반해서 치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고 또 적시에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죠.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들을 조율하나요? 와, 들어보니까 병리 보고서 확인부터 시작해서 MMR 상태 확인, 다른 병원 슬라이드 요청, 병기 설정을 위한 영상 및 혈액 검사, CBC, CMP, CEA 같은 거요. 오더, 또 내시경 보고서 보고 장폐색 위험이 있는지 파악하고 필요한 다른 의료기록 확보까지 정말 다방면에 걸쳐 있네요. 네, 환자 상태에 따라서 움직임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전이가 없는 직장암 환자는 종양내과, 방사선 종양학과, 대장학문 외과 이렇게 여러과 협진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이 과정을 다 조율하고요. 전이가 없는 대장암이면 우선 외과로 연결하고 수술 후에 보조 항암 치료가 필요하면 그때 종양내과로 연결하는 식이죠. 전이성 암 환자는 바로 종양내과 진료로 연결하고 이때 내비게이터가 조직검사 결과 나오기 전에 미리 액체 NGS 검사를 오더하기도 한다고 해요. 치료 시작 시간을 좀 줄이려고요. 환자를 위한 옹호자이자 교육자 역할도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젊은 환자들에 대한 언급이 인상 깊었는데요. 맞습니다. 그 39세 이하의 청소년 청년층, AYA라고 하죠. 이런 암 환자들에게는 이 연령대에 좀 특화된 정보 자원이나 또래 지지그룹 연결, 또 심리사회적인 지원, 치료 후에 생길 수 있는 장기 부작용 관리 이런 데 더 신경을 쓴다고 합니다. 특히 치료 시작 전에 가입력 보존 상담하고 의뢰하는 거, 이거는 정말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부분으로 강조해요. 항암 치료가 방사선 치료가 가입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요. 50세 이하의 조기 발병 대장암 환자들에게는 유전 검사의 중요성을 더 강조한다고 해요. 네. 단순히 암의 원인을 아는 걸 넘어서 치료법 결정, 다른 종류의 암 발생 위험 예측, 그리고 가족들의 암 위험까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이때 환자들이 좀 헷갈리기 쉬운 생식세포 유전자 검사, 그러니까 유전성 소인 확인하는 거랑 종양 바이오마커 검사, 체세포 변이 확인하는 거, 이 차이를 명확히 설명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고요. 그렇다면 간호 내비게이터 입장에서 위장관 전문의에게 바라는 점은 뭘까요? 앞서 다른 전문가들이 말한 거랑 겹치는 부분도 좀 있지만 병리 보고서에서 암 확진 여부를 명확히 해주는 것, 모든 환자에서 MMR 검사를 좀 독려해주는 것, 병기 설정에 필요한 영상이나 혈액 검사를 미리 오더해주면 치료 계획 세우기까지 시간을 단축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점, 그리고 가족력 같은 걸 고려해서 적절한 환자에게 유전 검사를 권유하는 것, 이런 것들을 꼽았습니다. 결국 간호 내비게이터는 환자가 이 복잡한 치료 과정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돕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군요. 병리 확진, MMR 검사, 유전 검사 고려, 병기 설정 검사, 이런 것들이 모두 시기적절한 치료 시작을 위한 핵심 요소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서 다학제 협력의 중요성과 최종 고려사항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패널 토론에서 흥미로운 질문과 답변들이 오갔는데요. 환자들이 간호 내비게이터에게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가 역시 검사 비용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합니다. 표적 치료가 뭔지, 왜 이렇게 검사를 많이 해야 하는지, 바이오마커 검사랑 유전 검사는 또 어떻게 다른지, 결과는 언제 나오는지 등등 이런 기본적인 정보에 대한 교육 요구가 높다고 하고요. 비용은 정말 큰 걱정거리인데 다행히 생식세포 유전자 검사는 보험 적용이 되거나 환자 부담 상한선, 예를 들어 한 $250 정도 이런 프로그램이 많고 전이성 암회사의 포괄적 바이오마커 검사, NGS 같은 것도 필요한 의학적 근거 서류를 잘 갖추면 보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그리고 종양내과 의사 입장에서 위장관 내시경 보고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정보는 역시 정확한 종양 위치, 좌측이냐 우측이냐, 직장암이면 항문연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냐, 이거랑 장폐색 위험도 평가였습니다. 이 두 가지 정보가 1차 치료 전략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병리과 의사 입장에서 좀 아쉬운 점으로는
앞서 강조했듯이 분석에 부적합하거나 살아있지 않은 샘플이 제출되는 경우, 그리고 각 병원의 자동시행 리플렉스 테스팅 프로토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불필요한 검사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를 다시 한번 지적했습니다. 자, 이 모든 논의를 종합해보면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결국 전이성 대장암의 정밀의료는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여러 분야 전문가들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인 팀 스포츠라는 것입니다. 아, 팀 스포츠. 비유가 좋네요. 네. 그리고 그 시작점에서 위장관 전문의는 초기 진단과 적절한 생검을 통해서 경기를 시작하는 쿼터백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신의 지역 내에서 협력할 수 있는 병리과, 종양내과, 영상의학과 같은 팀을 잘 파악하고 환자가 필요한 검사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고 또 시기적절한 의뢰를 옹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오늘 깊이 파헤쳐본 내용의 핵심은 MMR, MSI, NGS와 같은 바이오마커 검사가 전이성 대장암 치료의 지형을 완전히 바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환자 개개인에게 더 잘 맞고 더 효과적인 치료를 가능하게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초기 내시경 단계부터 시작되는 다학제 팀의 유기적인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죠. 네, 여러분께서 오늘 논의에서 기억하시면 좋을 실질적인 통찰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요. 생검할 때 살아있는 암 조직과 정상 조직 확보의 중요성, 종양의 정확한 위치 기록의 필요성, 생식세포 검사와 체세포, 즉 종양 검사의 목적과 차이 이해,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원활하게 만드는 다학제 팀 협력의 가치,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 볼 수 있는 질문입니다. 암 치료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개인화되면서 모든 환자가 필요할 때 정확한 검사와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 의료 시스템 내 전문가 간의 소통 방식은 앞으로 어떻게 더 발전해야 할까요? 특히 최신 치료 접근성에 있어서 대형 암센터와 지역사회 병원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전이성 대장암의 정밀의료에 대해 깊이 있는 탐구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